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가나입니다. 피파 랭킹이 60위로 H조에서 가장 일단 낮고요. 원래는 좀 이런 팀이 아닌데 왜 현재 이럴까요, 가나? 가나도 침체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 이러면은 애시앙, 기안, 케빈 프린스 보아탱 아주 좋은 멤버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좀 세대 교체의 흐름을 좀 못 잡으면서 흔들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일단은 본선에도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게 좀 있었고 이번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나 이럴 때도 보더라도 전적으로 조금 좀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역시 아프리카 팀들은 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을 때 변수가 굉장히 커요. 그게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16강 가려면은 가나를 상대로 좀 1승을 좀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은 가나가 굉장히 좀 약화된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 좀 상대하긴 그나마 좀 수월한 상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세 팀 중에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오히려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는 우리가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파악한 정도에서 약간의 변화나 뭐 완성도가 올라간다든지 이 정도지 야 갑자기 이런 선수가 있거나 이런 전술이 나와라고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가나는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나 잉글랜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가나 국가대표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첼시에 뛰고 있는 허드슨 오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브라이턴에 뛰고 있는 그 풀백 굉장히 빠르죠. 첼시 출신이거든요. 지금 뭐 타릭 선수, 램프티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도 지금 더 찾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 팀들은 뭐가 있냐면 딱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뛰는데 이제 혈통이 이제 아프리카 혈통을 갖고 있으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도이나 아까 했던 램프티 같은 선수들이 오면 이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 쉽게 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1승 대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쉬운 상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알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그렇죠. 월드컵 때 알제리 되게 쉽게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알제리 뚜껑 딱 열었을 때 굉장히 셌단 말이죠. 맞아요. 저는 가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유명한 선수들 외에 좀 이 선수 눈여겨볼 만하다 신예 선수 몇 가지 좀 꼽아본다면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나만 얘기하면 뭐 토마스 파티라든지 다 알려져 있는 아이유 형제라든지 네. 마마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비밀병기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술리마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프랑스 렌에 뛰거든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이 나이가 지금 어린 선수인데 2002년생인가 그래요. 그런데 윙에서 뛰는데 정말 팍팍 뛰면서 엄청난 기술도 좋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약스에서 뛰는 또 재능도 있어요. 약간 왼발잡이인데 플레이메이커처럼 이선 다 뛰는 선수가 있는데 후드스라고 있습니다. 후드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기 잘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막 얘기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무섭다. 그래서 가나가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꼭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돌발 OX 질문. 월드컵 때만 되면 우리에게 항상 강했던 가나.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X. 가나를 너무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로 가나 그렇게 쉬운 상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H조 분석을 한번 압축적으로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16강 갈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이 전망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전 상대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1차전은 우루과이입니다. 11월 24일. 2차전은 가나고요. 나흘 뒤인 11월 28일. 마지막 3차전은 포르투갈하고 하는데 12월 2일에 합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어떤 이 경기 순서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우루과이랑 첫 번째 경기하는 건 좀 괜찮다 봅니다. 가나는 너무 미제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가나는 한번 경기를 봐주는 게 좋아요. 포르투갈 가나 경기 한번 보고. 다른 데는 아까도 했지만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는 다 패가 보여요. 네. 근데 가나는 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는 첫 경기를 보고 가나 두 번째 저는 요 경기 순서는 잘 짜였다. 맞아요. 좀 방심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에서는요. H조의 16강 진출팀을 포르투갈과 한국이라고 아주 반가운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팀 간 전력 차가 크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경기가 진행될 수 있고 또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꺾은 점을 들었거든요. 이 전망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우리 선수들도 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뭔가 외신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기분 좋은 걸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ESPN 말고 우리가 16강을 못 간다라고 하는데도 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는 우리가 인용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희망 뉴스입니다. 하지만 뭐 ESPN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돌발 OX 질문. 대한민국 12년 만에 조별리그 통과, 그러니까 16강 진출 가능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여기 흑백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갈라치기 저는 뉴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우. 근데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49%, 떨어질 확률 51%라 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딱 조추첨 나왔을 때 반응들은 그러니까 최악을 면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제 32개 팀이 출전하니까 빌딩을 32층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면 정말 다리 후두두루 거릴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정도는 아닌데 한 25층 정도로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32층 안 올라가도 되는구나. 25층이면 낫지. 그렇지만 25층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거 쉽게 못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로 월드컵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2년 월드컵 4강 전까지는 수많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본선에서 다 1승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도 정말 험난했던 월드컵 본선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월드컵을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49%의 희망을 갖겠지만 51%의 경계를 하자. 그런 점에서 저는 X를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만약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한창 시작될 때 이제 경기에 이제 대회에 들어가고 보통 시즌 끝나고 나서 지친 상태에서 월드컵을 예년 같은 거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즌 한창일 때 월드컵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K리그가 거의 막판에 끝나고. 저희하고 완전 반대가 돼버렸는데 이런 몸 상태 컨디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그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K리그가 다 끝난 다음에 네. 거의 끝자락에 이제 되는데 유럽은 시즌을 하다가 멈추고 월드컵하고 끝나면 또 재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변수가 시즌을 한참 하다 보면 부상 변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로 월드컵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축구 팬의 입장에선 결과를 떠나서 최고의 축구 플레이를 보는 게 저에게는 즐거움이니까 축구 그렇죠. 팬들에게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부상 변수라고 하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런저런 변수까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표팀 또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좀 처음엔 걱정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순탄하게 잘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표팀 어느 정도 어디를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부 포지션에 조금 더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예를 들면 황의조와 조규성의 경합을 통한 더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최종 예선 과정에서 골이 없었고 네. 조금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이기려고 한다면 16강 가려고 한다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 최전방의 문제,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의 문제, 양쪽 풀백에 좀 더 보강. 이런 식의 이제 그 포지션별로 좀 보강이 필요할 거. 두 번째는 정보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추첨 이제 상대 세 팀 나왔잖아요.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디테일하게 꺼내서 우리가 대비할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얼마큼 정보전. 그래서 축구협회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료들, 정보전 이런 걸 대비해서 벤투 감독을 총력적으로 좀 도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또 우리만의 축구를 월드컵에서 과연 펼칠 수 있느냐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런 축구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지금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벤투 감독은 자기의 축구를 계속 갈 겁니다. 그러려고 어찌 보면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자기의 한계를 갔던 거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바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항상 약간 좀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본선에서 물러났다가 카운터 치는 거였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월드컵 앞두고 항상 감독들을 흔들어서 낙마시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월드컵 1년 앞두고 6개월 앞두고 혹은 뭐 얼마 앞두고 그게 반복되어 왔는데 한 감독으로 이렇게 쭉 어쨌든 준비해 와서 잘 왔잖아요. 월드컵을 4년을 왔죠. 모릅니다.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철을 좋은 어떤 선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으로 한국 축구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볼게요. 많이 즐겼으셨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축제잖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아마 더 축구 축제가 안방에서 펼쳐집니다. 가까운 데서. K리그 막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시다가 4년에 한번 탁 축제 한번 열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축구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혹은 해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팬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